명작이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임재준입니다. 3월 학평 대비법 게스트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1+1 기회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죠. 우리는 내신과 수능 통합사회를 모두 응시해야 하는 이 개정교육과정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신학기 개학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적응하시느라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도 선생님이 함께 여러분들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테니 선생님께 또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학평 대비법 게스트로 선생님 지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체계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건 또 무엇인지, 그리고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생각해 보아요 라고 해서 선생님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3월 학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냐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의미,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또 이제 수박 겉핥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질이 무엇인지 타파를 하고 3월 학력평가를 제대로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근데 어차피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잖아.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차피 우리가 고3 수능 통합사회 그때 한번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통합사회 내신 잘 보고 고2, 고3 때 뭐 진로, 일반, 융합선택 과목 이거 다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가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왜 3월 학력평가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또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내신과 병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안건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타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월 학력평가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절대평가였죠. 이 학교 단위 시험으로 거의 응시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고1로 올라와서 3월 24일에 보게 될 학력평가는 상대평가이고 전국 단위 석차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석차를 보고 되게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상대평가 석차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첫 시험부터 그래도 잘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범위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나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고등학생으로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 내용과 중학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가, 연결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학력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이다 라고 선생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3 때도 수능 통합사회를 응시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그의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도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수능 통합사회를 지금 보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다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그 좋은 태도들이 쌓여서 고3 때도 다 성적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결과로 발휘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으로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도 문제 유형을 잠깐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의 시험의 양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암기했니? 위주의 시험이었다면 고등학교의 시험은 타임어택이 겸비되고 사고력을 요하고 추론시키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고3 또는 고2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 유형을 또 끌어다가 이제 고1 내신 통합사회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내신 통합사회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학력평가에도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학력평가는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력평가를 처음 이렇게 시험지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낯선 그런 문제 유형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런 시중 문제집을 살펴보더라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 유형들도 이 학력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었을 때 꼭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 단위 시험으로서 정말 뜻깊은 시험이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신 시험처럼 당장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뭐 성적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거 꼭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지가 나중에 여러분의 고3이 되었을 때 태도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고3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과 함께 3월 학력평가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알아봤고요. 예, 고등학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험인지부터도 이제 본질을 타파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치? 예, 꼭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 3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 그래도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어. 나 좀 이름 날려서 공부로.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걱정 없어. 물론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내가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때도 전교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완전 I인데 선생님도 MBTI가 I가 97%인 완벽한 내향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좀 비슷한 친구도 있겠죠. 나 내향인인데 애초에 신학기에 적응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동아리도 가입하라고 하고 학급회장 선거도 한다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뭔가 나랑 조금 결이 다른 성격이 다른 선생님인 것 같아서 좀 적응하기가 또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짝꿍이 있는데 짝꿍과도 뭔가 좀 마찰이 생길 것 같고 기타 등등 이제 사람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이 스트레스가 특히 이제 신학기 때 많죠. 그래가지고 난 지금 적응도 하기 힘든데 애초에 나는 4월 말에 그냥 내신 중간고사부터 좀 열심히 할래.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 학력평가는 그 중에서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라고 생각할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시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죠. 그래서 점수가 왜 안 나오지?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지금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재능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3가지는 지금 선생님이 무슨 제목으로 지금 가지고 왔죠? 가장 많이 착각하는 3가지 라고 해서 선생님이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선 다시 첫 번째부터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걱정 없어. 물론 여러분들이 암기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꽤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에 완성한 선생님은 암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과목 다. 물론 선생님이 다른 과목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로 더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든 공부의 완성은 다 암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당연히 이해가 기반이 되고 나서 이제 암기가 돼야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암기 특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보게 될 학력평가라든지 내신 시험 모두 다 암기로만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고2, 고3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유형들을 끌고 와서 타임어택을 주거나 변별력을 줘요. 또는 이제 추론을 시키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1 때부터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에도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특화가 되어야 돼요.
암기도 물론 잘한다면 그게 이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한번 3월 학력평가에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또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 완전 아이인데, 내향인인데, 학교 적응하기도 바쁜데 이제 학력평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내신 중간고사부터 이제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좋은 태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평가이고 이제 전국 단위 석차가 나오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좀 낙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공부의 밸런스도 깨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인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이제 의의를 갖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꼭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시험은 잘 보면 또 이제 내신까지 또 이제 고3 때까지 또 좋은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학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과 같이 좀 내향적인 친구들은 지금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뭐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 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최근에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돌아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힘들어서도 아니고요. 말을 쉬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육체의 속도를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잘해왔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활해왔던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감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으니까 어머님,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꼭 고민 꼭 털어두시고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Q&A 게시판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캐스트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고민사항들 남겨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조금 사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 비공개로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다 답변 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 Q&A 게시판 보면은 다 선생님이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나 그렇다면 선생님 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선생님 항상 찾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가 왜 나 안 나오지? 나 머리가 안 좋은가? 이렇게 재능 탓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시험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하나에 또 이제 매몰되어서 낙담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분리하셔야 되고요. 잘한 것이 있다면, 점수가 잘 나온 시험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점수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지?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을 내가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그리고 실수가 많았던 과목을 한번 또 접근을 해보세요. 잘했던 공부 방법을. 알겠지?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약했었던 또 약점이 있었던 그런 과목들에 좀 보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신학기 동안 한번 수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 3월 학력평가에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 방법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공부 방법이 조금 막연하다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애초에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요. 잘 본 시험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로는 우선은 교과서 개념 구조를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러셀 현장에서 여러 친구들의 이제 윈터스쿨 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이미 3월 학력평가를 풀어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못 풀어본 친구들도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시간 될 때만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먼저 하는 거는 정말 성실한 거고. 그치. 그치만 지금 시간이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못 푼 거일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 그냥 시간 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편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3월 학력평가는 범위가 중학교 전 범위이죠. 예,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신학기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 배운 게 없어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데 우선 중학교 전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 교과서를 펼쳐서 대단원과 소단원 그리고 소단원의 핵심 키워드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교과서를 버린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뭐 교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또 가이드를 삼아서 복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그냥 A4 용지 또는 이면지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이제 가운데 큰 원을 그려서 이제 뻗어나가는 구조도 있고요. 또는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있었던 만다라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인드맵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목차를 펼쳐보시고 대단원, 소단원 그리고 본문을 쭉 한번 그냥 훑어보면서 소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합사회 교과서를 받았죠. 이 신학기가 되어서.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이 통합사회 교과서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교과서를 같이 펼쳐두시고 어떤 것들이 공통점인가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이제 연결지어서 학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알겠죠? 막 거창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만 적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3월 학력평가 문제를 펼쳐보고 현재의 실력을 점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먼저 하고 3월 학력평가를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3월 학력평가를 풀어보고 마인드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더 추천드리는 방식은 마인드맵을 먼저 해보고 3월 학력평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풀 때는 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은 자유롭게 쓰되 정확도에 신경 쓰고 한번 풀어보세요. 얼만큼 내가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헷갈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헷갈려 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옆에다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약점이기 때문에 약점을 먼저 잘 체크를 해 놔야지만 우리가 본질을 타파해서 정확한 공부들을 해낼 수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시간은 자유롭게 쓰되 정확도에 신경 쓰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정말 중학교 때 우리가 봤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내신과는 정말 양상이 다르구나. 고등학교 시험은 문제가 어렵구나. 좀 많이 꼬아내는구나. 추론을 시키는구나.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으로 나오는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느낀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문제 배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배점들을 보고도 물론 이제 난이도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배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유형이 어렵거나 어떤 내용이 어려운지 그거를 먼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3월 학력평가 유형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카드 게임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카드에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내용들이 다 뭐 일치하게 되면 몇 점을 주겠다. 아니면 뭐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총합을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작년 3월 학력평가의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말판 문제 이런 것들도 있죠. 또 이제 다른 유형들에서 선생님 또 언급드리면, 예를 들어서 옳게 진술한 거는 2칸 앞으로, 틀리게 진술한 거는 또 한 칸 백, 이렇게 해서 최종 어디에 말판이 위치하는지, 이런 문제 유형들도 꽤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수능 문제 유형을 좀 끌고 와서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수능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가불병 토론 문제. 가불병 그리고 이제 교사까지 해서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가불병 중에서 이제 가불은 둘이 잘못 말했어. 둘이 바꿔 말했고 병만 옳게 진술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이 둘이 바꿔 말했다라는 교사의 평가를 토대로 A, B, C 각각의 이제 뭐 이론들을 맞게 연결하고 그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선지해서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파트 또는 이제 뭐 인구학 파트 이런 곳에서, 또는 이제 뭐 도시학 이런 거에는 이제 또 그래프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읽는 것도 처음에 또 이제 시간 쫓겨서 읽다 보면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놓치고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되 정확도에 신경 쓰고, 내가 뭐 X축과 Y축, 뭐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을 뭐 놓친 것들이 없는지, 정보를 확실하게 하나하나 다 활용을 해서 정답을 이끌어내는지, 이걸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고2 또는 고3에 올라가서 보게 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보게 되면 일반 사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계층과 관련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수급자 수를 물어보는, 상대수와 절대수를 비교하는, 그리고 상대수를 통해서 절대수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단서를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단서와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주어진 도표를 모두 다 해석하고 정답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되 정확도 한번 신경 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윤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죠? 알고리즘이요.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내신을 보게 됐을 때도 만약에 이제 윤리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에서는 이 알고리즘 문제 또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을병 이렇게 사상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은 긍정의 대답, 또는 병은 부정의 대답,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갈리고요. 그 다음 알고리즘에 갑은 긍정, 을은 부정, 그래가지고 이제 갑을 병을 모두 다 비교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한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런 알고리즘 문제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3월 학력평가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가 틀리기 쉬운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것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카드 게임 문제 유형은 좀 약하구나, 아니면은 가불병 토론 문제 이런 거에 좀 약하구나, 점수 문제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정확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는 어떤 것인지, 유형은 또 어떤 것인지, 또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켠에 적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정리하기 막연하다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공개 자료실과 쇠소식에 이미 오답 노트를 올려놨습니다. 캔버스 오답 노트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보면 막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이 문제 출처, 그리고 왜 틀렸는지, 비슷한 문제 유형, 그리고 느낀 점, 이렇게 작성하도록 선생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줄씩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들 또는 같은 유형인데 다른 단원에서 출제된 내용,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도 요긴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다양한 유형 적응도로 점검해 보세요. 이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같은 유형 문제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한번 모아두고 여러분들이 얼마 안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처음 예를 들어서 카드게임 문제를 풀었어. 그랬을 때 내가 1분 40초 안에 풀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제 1분 20초 안에 들어왔어. 그 다음 문제를 풀었는데 1분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점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장하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에 적응이 되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학력평가 내신 모두 다 특히 이제 사회는 다른 과목보다는 과목 특성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겸비된 변별력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적응도도 반드시 점검하시고 타임어택에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이 부족해서 틀릴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확립이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개념 공부 다시 한번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함정 표현,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의 단서를 잘못 봤는지 이런 것들도 꼭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발문. 왜 이렇게 발문 안 읽고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발문에 옳지 않은 것은인데 옳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1번 찍고 틀린 경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렇게 옳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치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컨디션 유지 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우선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기 적응 중일 텐데 우선 스텝 1, 스텝 2 이렇게 2개를 묶어서 2주차에 걸쳐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 주말에 뭐 학원도 안 가고 자습하는 시간이 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3월 7일과 3월 14일 이렇게 끊어도 괜찮고 만약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자습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2개를 묶어서 3월 14일 안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내가 틀리기 쉬운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렇게 오답 노트를 쓰고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3월 21일 또는 3월 20일까지 한번 끝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생님 날짜까지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월 중순부터 말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확실하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걸 좀 힘들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모의고사 대비를 하겠다라는 공부는 하지 마.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공부를 하되 우리가 모의고사는 앞에서 해놨던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시험 한 세트에도 내 느낀 점 한 줄 정도 이렇게 적어놨다면 그것들만 활용해서 실수만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내신 대비만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거. 오케이? 보통 이제 한 달 전 또는 이제 뭐 7주, 8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3월 4주차 이때 들어가면서부터는 내신 대비만 본격적으로 한다. 앞에서 만들어놨던 오답 노트, 그 다음 가이드 이런 것만 활용해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쵸? 컨디션 유지하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면 패턴.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이제 좀 적응이 되셨겠지만 근데 이제 평일에 좀 많이 힘들어서 주말에 바로 이제 토요일에 늦잠 자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오전부터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이제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평일과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시겠지만 근데 이제 학원을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력평가 보기 이전 그 주에는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이제 국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국어부터 잘 봐야지만 나머지 과목도 우리가 좀 자신감 붙어서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이 적응하는 한 2주간의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뭐 3, 4주차에 접어들고 나서 이제 학력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평일에 좀 깨어있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조금 체화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 그래서 이제 학력평가를 보기 그 전주, 주말부터는 그래도 너무 맵거나 너무 시거나 너무 짠 음식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되도록 피하자. 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자.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그 고3 N수생 선배들 그 과외할 때도 막 수능 뭐 2주 전부터 해서 막 스트레칭 하는 방법, 그다음 뭐 식습관, 그다음 도시락 메뉴 이런 것들도 막 다 짜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메뉴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고3 N수생 선배들한테 도시락 메뉴를 싸줬을 때 수능 날 뭐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흰쌀밥에 소고기 뭇국에 뭐 계란말이에 멸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항상 뭐 도시락 메뉴도 고3 N수 선배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보기 전에 짜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메뉴들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3월 학력평가 시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욕심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이때도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작정 1번 문제부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긴장을 좀 내려두고 시험지를 넘겨보는 거예요. 우선은 거시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걸 먼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쉬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우선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너무 오래 고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 문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 문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요. 계속 멘붕이 와.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뭐 계산이 틀렸어. 그럴 경우도 있겠죠. 사회도 이제 계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로 먼저 넘어가세요. 먼저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그 문제 내가 또 이제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들에 또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도 꼭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OMR. 우선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종치기 이전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적사항 작성할 때는 그래도 조금 편한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제 OMR을 작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OMR 작성할 때에는 다시 바꾸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표기를 할 때 침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1번에는 4번, 2번에는 5번 이렇게 침착하게 바꾸는 걸로 이제 또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꼭 꼼꼼하게 침착하게 표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대다? 내신과 수능 모두 다 통합사회를 응시하는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고1, 3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통합사회를 응시하게 될 텐데 이때부터 우리가 고3 수능 통합사회를 응시한다라는 생각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모든 순간순간에 다 적극적인 태도로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전략법까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좀 캐스트가 길어졌는데요. 선생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에 탄생한 캠퍼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